명락대전. 네. 이 단어 오랜만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명락대전 재현, 이낙연, 전후 시체위 응원가 못 불러. 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여기 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민주당 의원 일부에게 전우들의 시체 위에서 응원가를 부를 수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비명계 공천 학살이 현실화되면 선거 지원 유세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표현한 걸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네, 이 친낙계 공천 학살하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라고 한 얘기인 거겠죠. 근데 실제로 이낙연 전 대표 최근 언론 인터뷰도 하나 있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느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재명 본인의 사법 문제가 민주당을 옥죄고 그 여파로 당 내부의 도덕적 감수성이 퇴화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날선 비판이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에서 비판을 한 건데 그러면서 또 한 얘기가 있죠. 볼까요? 네. 그럼 민주당에서 뉴스의 중심이라고 멀어지는데 앞으로 활동을 할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할 것이다. 이제 시작이다. 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인터뷰가 있은 뒤에 나온 게 전우의 시체 위에서 응원가를 부를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신정현 위원님. 네. 명락대전이 다시 발발할 수 있는 겁니까? 명락대전이라고 표현하니까 당의 갈등을 촉발하는 것 같지만 아마 이낙연 당대표가 걱정하는 건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당의 갈등을 안고서 총선 승리는 결코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여러 차례 여론조사가 추석 전후를 해서 총선 전에 이루어진 적이 있어요. 유일하게 추석 이후에 이루어졌던 여론조사 중에 이긴 정당이 패배했던 사례가 바로 20대 국회 총선이었습니다. 당내에 갈등을 봉합하지 못했던 그 당시 김무성 대표의 옥새 들고 나르샤라고 네. 하는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당내의 갈등을 봉합하지 못한 채 총선을 치렀을 때 당은 참패했습니다. 총선 이후에 높은 지지율 2배 이상 야당보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아마도 지금 이 시점에 이낙연 당대표가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당의 어떤 갈등과 분열의 에너지가 이렇게 극대화하고 있는 상태에서 침묵하고 어떤 공천 갈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슈화되었을 때 제대로 봉합하지 못하는 이러한 리더십으로는 총선을 이길 수 없다. 결국 당을 지키는 방법은 이러한 내용들을 질서 있게 잘 정리하고 봉합하는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를 여기서 낸 거라고 봅니다. 이걸 명락대전이라고 자꾸 이제 분쟁화하지만 네. 다 아시다시피 뭔가 싸움을 즐기는 분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당을 어떻게 봉합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 나름의 전략을 고문으로서 원로로서 조언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지금 당내 화합, 통합이 좀 중요하다라는 얘기 아니겠느냐. 싸움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대표적인 친낙계 인사죠. 신경민 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실까요? 옵니다. 지금 제3세력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지지를 표시하는 거죠. 이 거대 양당을 넘어서는 제3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까지의 제3세력의 성적이 좋은 건 아니지만 이번에는 그런 공간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으니까 필요하다면은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걸로 저는 봅니다. 네, 신경민 전 의원.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지지를 표시한 제3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공감대가 있고 이낙연 전 대표도 여기에 지지를 표시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를 들으셨죠. 필요하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경호 위원님. 그렇게 되면 이낙연 신당 가능한 겁니까? 그래야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지금 신경민 의원이 이낙연계 핵심 생각이 그대로 일치하신다면 네. 제3세력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고 그걸 지지한 거다 그러면 네. 당을 나가야죠. 당내에 있으면서 제3세력 얘기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전당대회를 지금 앞두고 있어서 네. 당의 주도권, 당 대표든 뭐든 그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면 이런 얘기가 먹혀요. 그러나 네.
총선을 지금 코앞에 두고 있는데 제3세력을 얘기하면서 당내에 남아있다? 그거는 엇박자죠. 이 얘기는 뭐냐? 공천을 놓고 어떻게 하면 내 계열, 내 파를 많이 포진시킬 건가. 네. 말이 포진이지 지금 주도권 싸움에서 졌잖아요. 이낙연계는. 그러면 주류 집단이 된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들이 이낙연 전 의원 쪽에 지지를 했던 사람들을 내치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주거나 얼마나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겠어요. 엊그제 원칙과 상식이라고 4명의 흔히 말하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졌다고 공공연히 얘기하는 그 4명의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에 간다면서요. 우리 윤영걸 대표님 표현으로는 충청도식으로는 이미 가는 걸로 정해졌다면서요. 네. 이상민 의원 같은 분도 이미 민주당 내에서 공천 저런 분 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열혈 지지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방어하기 위한 여러 지금 몸부림이잖아요. 그 몸부림을 이낙연 의원이 약간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걸 제3세력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네.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정당이라는 게 아까 윤 대표님 조금만 제가 인용하면 정당이라는 건 정강과 정책 그게 같아야 길게 가는 거지. 누구 하나에 예를 들어서 NT 이재명이라고 해서 다 모여라. 또는 NT 윤석열이라고 해서 다 모여라. 그다음에 하나의 사안이 지나고 나면 다시 흩어지고 싸운다. 네. 그건 정당이 될 수 없는 거고요. 우리 유권자들이 그런 거 하나만 보고 저 사람은 반 이재명이네, 반 윤석열이네. 그래서 덥석 찍어줄 거다. 그건 유권자들을 우롱하는 걸 겁니다. 네. 지금 제3세력을 얘기하는 게 맞느냐? 이게 신경민 전 의원의 얘기와 이낙연 전 대표의 주파수가 맞는 건지도 좀 파악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도 같이 하셨습니다. 네.